모든 걸 아주 면밀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꼭 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사업 수행 기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공재정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해서 수혜를 받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잘못 썼을 때, 부정 청구했을 때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환수 조치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런 정도의 조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른 법률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공공재정환수 등의 내용이 나와 있을 때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이거나 할 때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따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지방재정 관련되어서 어떤 지역협회장 A씨가 지방재정법에 지방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환수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있으니까 여전히 지방재정법으로 환수를 하고 그리고 또 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서 제재 부과금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명당 공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확대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보충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난 다음에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다. 이런 정도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법 구성 중에서 부정청구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허위 청구, 말 그대로 거짓으로 청구하는 거. 당연히 부정청구 중에서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재의 수위도 제일 높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다 청구, 그 어떤 기본적인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겠고, 목적 외 사용, 뭐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꼭 뭐 이 공공부문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예산의 목적이라는 게 딱 있는데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제 부정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지급은 이제 실수가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재 수위도 이 중에서는 가장 좀 낮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부정 청구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제재 수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쭉 열거한 다음에 오지급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한 거니까 너무 뭐 과하게 청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만 실시한다. 뭐 물론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만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금도 부과할 수 있고 명당 공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환수는 뭐 기본 디폴트 값이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그 유형별로 조금의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나 약간 이게 수위별로 달라집니다. 허위 청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거짓으로 청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 제재 부과금 또한 최대 5배까지 이렇게 해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다 청구는 이제 3배까지고 목적의 사용은 2배까지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제재 부과금의 수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또 그리고 제재 부과금을 적용할 때 좀 뭐 속된 말로 봐준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봐주는 건 말 그대로 경미하거나 조금 이제 종류가 장애연금 등의 좀 사회 취약층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봐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수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 환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제재 부과금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봐준다. 환수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환수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환수는 하는 거고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연금법 등의 뭐 소위 사회 취약층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좀 뭐 과한 처사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다? 환수만 하고 제재 부과금은 적용 배제한다,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익이 크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징수하려는 제재 부과금의 그 부과금보다도 더 일테면 더 크게 뭐 부과금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럴 때 인정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적용 배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재 부과금을 감면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자, 감면하는 사유를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자진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또 반환도 하였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죠. 자진 신고하고 반환까지 하는 게 흔한 케이스는 아닐 텐데 이렇게 속된 말로 자진 납세를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봐준다.
제재 부과금은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류, 과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많이 좀 경감이 되고 있었는데 부정청구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오류나 과실로 인한 인정되는 거는 뭐다? 제재 부과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제재 부과금 그 전에 이미 이제 부정수익자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럼 이제 과태료도 받고 또 제재 부과금 받는 건 좀 과한 처사니까 이중처벌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태료 어떤 금액이나 수위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재 부과금의 감면 사유도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단 공표라는 카테고리에 넘어갈 텐데요. 명단 공표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뭔가 너무 심한 경우에 제재 부과금의 금액도 높고요. 부정이익의 금액도 높고요. 부과금의 부과처분 횟수도 높고 이럴 때만 실시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으로 쭉 해서 그 3년간 누적으로 제재 부과금 부과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혹은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분은 심한 경우라서 잘못 한 번 봐줬는데 또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2회, 2, 3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요. 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도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쭉 추산을 해보면 직전 연도에 3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올해부터 이제 공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3년 누계로 따졌을 때 부과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인 사람과 동시에 플러스라고 돼 있죠. 동시에 그 부정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이렇게 명단도 공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 부과금, 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재정을 부정 수급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은요, 행정청 입장에서는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부터 등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인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해서 처벌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행정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몰라서 처벌 못하는 그런 일들은 좀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공공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사실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나라 또는 눈먼 돈이다. 뭐 이런 정도의 논리로서 뭐 각종 이상한 뭐 편법을 써서 이걸 뭐 빼먹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